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주식시장이 연일 힘들게 가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늘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수들이 하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7월장을 저는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7월장이 되면서 시장은 어떤 식으로든 방향을 틀 것이고 그 방향은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각하지만 이미 선반영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점 장기화되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될 기미를 보일 걸로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발목을 잡았던 미국의 금리 인상은 연속 빅스텝을 내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 경제가 성장보다는 계속해서 하향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시장은 이에 동조 현상을 보이면서 상당히 선반영되면서 주식이 많이 폭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박앤셀장이 연일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냉정한 투자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장기적 투자자만이 이길 수 있는 시장이 연속되고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장외측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LG CNS 변동없이 84,000원, 1,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두나무 30만원대 지켰고 비성코리아 205,000원, 상당히 거의 반토막 나 있는 상태입니다. 비성코리아가 가상자산 플랫폼 관련주들이 이렇게 많이 밀린 원인 자체는 가상자산 시장이 안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의 형태가 방향을 트는 전까지 기다렸다가 편입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BVR 스튜디오 15,000원에서 13,500원, 현재가 14,000원. 제일기획이 얼마 전에 투자했죠. 170억을 투자할 때 주당 단가가 15,000원입니다. 기간보다 낮은 단가에 있다는 것은 매수해도 된다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BVR 스튜디오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추천해드렸던 종목으로서 이 주식을 공부해보시면 이 회사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신중히 공부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 변동없이 76,000원 찍혔고 야놀자 86,000원입니다. 야놀자가 요즘 시그널이 좀 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전펀드의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과연 2조의 투자가 멈춘 상태인가에 대한 루머가 좀 있습니다. 야놀자의 성장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야놀자의 성장성을 좋게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투자의 범위, 비전펀드가 투자했던 전체 금액이 들어와서 야놀자의 적극적인 M&A 시장에 활용될 것인가에 대한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뱅크, 카카오뱅크가 밀리면서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17,000원, 이 가격도 개인적으로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근마켓 70만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정말 좋아 보이는데요. 번개장터와 지속적으로 출혈 경쟁을 하면서 치고 가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의 시장은 여전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나두 95만원대 자리를 지켰습니다. 기간의 투자 단가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회사도 공부해 보신다면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켓컬리 74,000원입니다. 쿠팡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오아시스 마찬가지로 변동없이 4만원을 지켰고요. 현대 엔지니어링 주식이 연일 최저가를 가고 있습니다. 이 주식은 지금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59,000원을 밀렸지만 이 주식은 시간을 두고 투자해야 될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편입하지 말라는 것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디프렌드 9,000원까지 밀렸습니다. 정말 회사가 기술 유출까지 있으면서 연일 악재 조건들을 쏟아져내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실적은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회사 갖고 있는 자산 가치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면 매력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큐라티스 일부 매수 세력이 들어오면서 다시 만원대를 회복하면서 한 주간의 시세를 마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는 어렵게 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나라들이 돈을 풀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풀렸고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에 쇼크를 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세계 은행이 두 달 만에 성장률을 2.9포인트나 하향했습니다. 세계 성장률 지난해보다 반토막을 예상했고 중국 봉쇄와 미국의 빅스텝이 반복되면서 성장률은 2.1로 더 악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2분기 연속 역성장도 우려하고 있고 JP모건은 허리케인이 오고 있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엘란 같은 거는 물가 감당이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정말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주식시장은 연일 상승을 하지 못하고 하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시장의 형태는 이렇게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안 좋은 분석들이 나오는 순간마다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어렵게 가고 있지만 내년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비상장식 장애층이 여전히 IPO를 노리고 있는 종목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SK에코프렌트 프리 IPO가 순항하고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KOTC 가격에 준하는 투자의 주식 단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순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현재 프리 IPO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네요. 또한 두나무가 다사주 편입 결정을 했죠. 다사주 편입이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임직원들의 보상 차원에서 24일부터 내달 14일 날 장외 매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장외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보르노이가 다시 상장을 추진합니다. 올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철회되었던 보르노이가 재차 공모가를 하향하고 공모 주식을 낮추면서 다시 한번 IPO에 도전을 합니다. 8일날 9일가 수요일찍을 마치고 14일, 15일 청약 그리고 24일날 상장의 노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의 상장 흥행 여부가 앞으로의 IPO의 여타 관련주들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들썩거리고 있죠. 그에 따라서 비상장식 반도체 제조 회사들이 하나둘 상장의 노크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7개나 되는 기업들이 현재 청구 및 승인 시점을 바라보고 있다. 이 뜻은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른 하청 업체들이 무더기로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상당히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이런 공모주들은 탄력성이 좀 낮기 때문에 공모주 시장에서는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현 정부의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관련주의 공모주는 좋아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공모주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대에 편승해서 가는 주식보다는 장기적으로 가는 공모주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대체거래소 시장이 설립에 초입게 들어갔죠. 이제 거래소 독점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경쟁을 한다면 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끝으로 요즘 주식시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는 쉬는 것도 투자의 전략이라고 제가 4월 달에 칼럼을 하나 썼죠. 이 주식 투자에서는 쉬는 것도 전략입니다. 그 옛날 인디언들은 달리는 말에서 내려 뒤따라오는 영혼을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이럴 때는 좀 쉬면서 시장을 관망하는 것도 투자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